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림책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모임 민들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프닝은 카드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앞에 많은 물건, 물체, 뭐 기타 등등 하여튼 많은 것들의 카드가 있는데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자, 이 중에서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 나 이봐. 나 하려고 했는데. 가장 이 순간 정말 얘는 만나고 싶지 않아. 아니 굉장히 좋은 고민을 거 많이 고르 하시네요. 아니 좋은 거 고르고 싶었는데 예상과 다른 질문이라 당황하시네. 당황했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오늘의 기분 이런 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를 찌르는 질문 너무 좋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죠. 싫은 게 없으신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아, 다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또 부럽습니다. 그거 나름대로 좋을 수도 있지. 네, 부럽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은 망고빙수님부터 돌아볼까요? 네, 저는 개미를 선택했는데요. 일개미 느낌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일 하나가 이제 시즌이 시작됐는데 곧 나이스 시즌이 시작이 될 거라서 외면하고 싶은 일개미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업계 종사자들 다 아는 용어 나이스. 철이 왔군요. 수학의 철이 왔어요. 나이스하잖아. 나이스 이거 줄 알았는데. 자, 다음은 쿨라임님. 저는 주사기를 선택했는데 실제로 주사를 매일 맞고 있어가지고 이 배와 엉덩이의 멍을 피하고 싶어서 정말 피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슬퍼졌네요. 질문이 즐거울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괜히 골랐어. 다음은 우리 동그리님. 저도 개미였는데 기분 좋겠네. 이개미는 또 왜?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임성장을 끝냈거든요. 그리고 각종 이제 독서 관련 일이 끝나가지고 이제 다시는 일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 일개미 보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에 끝 시작? 이제 가라. 약간 그런 마음으로 골랐어요. 여기로 가라? 네, 다음 텃밭지기님. 텃밭이 양파를 진짜. 먹지 말자고. 아니, 그냥 양파는 딱 이렇게 까독까독 계속 뭐가 새로운 게 나와서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딱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은데 마음에 들지 않는. 네, 그래서 양파를 골랐습니다. 맵잖아요. 네. 볶으면 달콤해지. 맞아요. 익은 양파는 좋아하는데 그냥 볶아봐. 그런 의미에서 달달 골라서 달달. 네, 그럼 다음은 버스 여행님. 네, 저는 우산 골랐는데요. 비하고 연관지로 요즘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비 오면 애들도 약간 어수선하고 학교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침에 제가 출근을 멀리서 해서 비가 오면 길이 한 2배는 막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로 출근하는 날도 가끔 있는데 비가 오면 또 이제 자전거도 못 타고 약간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날이 싫어서 요즘 날씨가 맑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골랐습니다. 네, 그렇죠. 비 오면 또 여러 가지로 들고 다닐 것도 많고, 그렇죠. 바지도 젖고 불편하죠. 네, 다음은 양귀비님. 네, 저는 사막을 골랐는데요. 이게 날이 좀 추워지고 건조해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 사막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로션을 막 챙겨 발라야 되는 그 슬픔이 생각나면서 사막을 고르게 됐습니다. 이러면 몇 살이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네, 묻지 숙녀 때는 나이 묻지 않겠습니다. 마세요. 네, 다음은 모모님. 더 나이 많은 사람. 돋보기를 골랐습니다. 나의 주름도 보고 싶지 않고. 뭐든 요즘은 자세하게 보고 싶지 않은 거 약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 너무 깊이 알고 싶지 않다. 여러모로 학교 아이들도 나 자신도 뭐 등등 사람들의 관계도 그냥 적당한 거리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드네요. 모르는 게 약이다. 네. 그렇죠? 네. 너무 알아도 또 크게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누렁이님은 그럼 뭘 고르셨나요?
네, 저는 피아노를 골랐습니다. 피아노? 여기서 피아노 피아노? 못 치는 분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교대 커리큘럼에 또 피아노가 있고, 제가 유일하게 교대에서 피아노 D제로 받은 여자입니다. 오. 재수강도 못하게 D를 주시라. F를 주셨으면 차라리 재수강을 했을 텐데, 너는 그냥 D나 받아라. C도 모자르다. 뭐라지? 그래서 저는 피아노가 제가 너무 어려운 게 두 손이 따로 움직이는 걸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손이 같이 움직이는 건 할 수 있겠는데 한쪽은 반주를 하고 한쪽은 멜로디를 친다는 게 저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그래서 피아노를 골랐습니다. 정말 풍금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솔직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풍금을 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네, 피아노였습니다. 오늘 여러 순간에 나이를 물어보고 싶은 사람. 풍금이 뭐지? 풍금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풍금이 뭐지? 오래간. 네, 마지막으로 저 뜨아는 최중계를 골랐습니다. 내가 골라야 돼. 고를 걸.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피하고 싶은 것,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는 주제로 오프닝을 진행해 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책과 관련이 있죠. 자, 오늘의 책은 누렁이님의 발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을 꺼내다. 사람들이 사는 문 가까이 문 둘레에서 피는 민들레처럼 우리 곁에 그림책을 발견하는 시간, 그림책을 꺼내다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술외라는 책입니다.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사실 이 책을 고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또 남들이 다 보는 거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골랐고요. 우선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특이해요. 루피타 뇽오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요. 그분은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누구지? 배우예요. 그래? 배우도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 이런 권위 있는 상에서 수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와칸다 포에버 아십니까? 알아요. 네, 블랙팬서라는 영화의 주연으로 나왔던 네, 루피타 뇽오라는 배우이자 제작자이자 작가이신 분이 글을 썼고요. 그리고 바티시 해리슨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고 김선희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라는 것도 너무 특이한 이력인데, 너무 되게 눈에 띄는데 거기다가 블랙팬서의 주연인 사람이 글을 썼다. 굉장히 흥미가 생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똘망똘망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안에 표지를 보시면요. 우선 겉표지를 보시면 굉장히 반짝반짝 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의미가 있어요. 사실 술외라는 그 이름이 어느 나라에서는 별이라는 뜻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수레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지를 별을 이쁘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자, 내지를 보시면 이제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또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처음 안 게 솔직히 우리 아시아인들이 봤을 때 백인과 뭐 흑인 이렇게 그런 인종들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우리를 보면은 똑같은 뭐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을 구별할 수 없듯이. 근데 이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다 너무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있는 거를 자기네들끼리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는데. 네, 수레는 한밤과 같은 색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한밤과 같은 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수레 가족들의 피부색을 표현하는 글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수레는 아까 한밤중과 같은 색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마마는 해 뜰 무렵의 색이에요. 그리고 봐봐, 아빠는 해 진녘의 어스름한 색. 그리고 언니는 한낮처럼 환했어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낮처럼 환한 피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수레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빛나는 그러니까 밝은 흑 검정색을 가지고 있는 언니를 이제 동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레는 굉장히 언니처럼 되고 싶고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까만 것 같고 피부가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는데 그래서 그 어둠을 지우기 위해서 지우개로 몸을 빡빡 문지르기까지 합니다. 문지르고 그리고 엄마의 화장품을 몰래 발라보고 그리고 흰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하얘질까 싶어서 흰 음식만 엄청 먹다가 결국 배탈도 나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제발 나도 우리 언니처럼 밝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일어난 수레는 자기 피부가 하얘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해요. 그러면서 엄마와 함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수레, 내 이름이 뭐지? 수레요. 수레가 무슨 뜻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레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 슬퍼하는 수레에게 너는 밝은 그 자체다. 너의 피부에 있는 게 아니다. 밝음은 너의 피부에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너 자체로 밝은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수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우면서도 밝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마만 알아보고 있는데 엄마만 알아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친구들도 자기를 그렇게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슬퍼합니다. 그날 밤 별똥별이 수레네 방에 찾아옵니다. 자, 별똥별을 타고 둘은 높이 날아갔어요. 자, 오래전 시간이 시작될 때 말이지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밤과 낮이 있었고 둘은 자매였습니다. 서로를 무척 사랑했지만 사람들은 둘을 똑같이 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낮에게 사랑스럽고 멋지고 이런 좋은 말들을 해줬고요. 밤에게는 무섭고 나쁘고 추한 이렇게 나쁜 말들을 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밤은 지구를 떠나게 돼요. 처음에는 사람들은 낮이 계속되니까 아주 행복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낮이 너무 길어져서 사람들도 힘들어했고요. 동생인 낮도 언니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당장 밤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낮은 밤을 찾아서 떠났고요. 밤을 찾았어요. 네가 그리워, 낮이 말했어요. 나도 내가 그리워, 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몰라, 어둡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얼마나 내게 모질게 대하는지. 맞아, 나는 몰라, 낮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의 내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 와서 봐봐. 밤이 돌아오자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밝음은 낮에만 있지 않아. 빛은 모든 색에서 나오거든. 그리고 어떤 빛은 어둠 속에서만 보이기도 해.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좀 와닿았고요. 네. 자, 너는 이제 낮에 언니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아름다워. 가장 너다운 때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밤과 낮은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하기로 합니다. 밤의 아주 작은 부분은 그림자의 모습으로 낮에게 돌아왔고요. 낮의 아주 작은 부분은 달빛의 모습으로 밤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셈이 된 거죠. 우리는 밤과 낮 둘 다 필요해. 눈부시게 밝은 낮과 어두컴컴한 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어스름도. 밤과 낮은 우리가 아는 세상을 함께 만드는 거야.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밝고 어둡고 강하고 아름다운 세상 말이야. 이것을 밤과 낮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날 아침 수레는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제 방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신이 어둡고 아름다우며 밝고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레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밝은지 떠올리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거예요. 수레는 자신이 겉과 속이 모두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자, 이렇게 책이 마무리되는데요. 네, 오늘 이거를 제가 4학년 아이들이랑 좀 같이 읽어봤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애들이 너무 푹 빠져가지고 숨소리만 내면서 열심히 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맨 처음에 제가 세 반에서 똑같이 책을 읽어줬어요. 근데 첫 번째 반에서 어떤 굉장히 관찰력이 좋은 여자아이가 선생님, 술의 표정이 너무 이뻐졌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책을 보시면은 맨 앞장에 나오는 수레는요, 굉장히 주눅들고,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소심하고, 약간 그런 아이가, 네, 그런 아이처럼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자신의 겉과 속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는 수레는 누구보다 진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아이들도 캐치를 했고요. 이게 꼭 비단 첫 장과 마지막 장의 수레의 모습이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순차적으로 이렇게 넘길수록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또 캐치해낸 학생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고, 아이들이 이 책을 되게 아름답게 보더라고요. 이 그림 자체도 되게 약간 신비로운 그림체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안에 약간 겉모습이 다른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